안녕하세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HLB 33회차 전환사채권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자로 오면요, 33회차 전환사채권이 발행 결정되었다라는 공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 400억 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나 정가에 따라서는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 이제 사채 이율이 있는데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0%로 되어 있고 만기 이자율은 1%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만기 이자율, 만기 보장 수익률은 전환사채 만기 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주는 이자율이 1%라는 점입니다. 사채 만기일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2022년 12월 18일 이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1% 이자율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만기 보장 수익률은 YTM이라고 하는데요. Yield to Maturit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자, 맨 먼저 무기명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기명이랑 기명식으로 나뉘는데요. 이거는 사채권자의 이름이 기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안 되어 있다면 무기명식으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다면 기명식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무기명이면 이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의 편리성을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무기명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무기명식이라는 것은 이름이 써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누구나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보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보증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은 원금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환 사채권이지만은 기본은 사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은 못 찾을 수 있고, 여기 이제 3호라는 것은 공모의 반대말로 그냥 자기들끼리 사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환사채는 1843년에 뉴욕의 이리철도 회사가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기명 사채가 있다면 무기명 주식도 있을 텐데요. 이게 주주 명부나 주권에도 주주의 성명이 공시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14년 5월 20일에 상법 개정이 돼가지고 무기명 주식 제도가 우리나라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서 주식회사는 더 이상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식 전환사채는 발행이 되죠. 결국에는 전환사채를 무기명으로 발행을 해서 전환한다면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지 특정이 확실히 되겠죠. 주주 명부에 나올 겁니다. 물론 그때도 여기에 있는 발행 대상자 명으로 나오겠죠. 뭐 아빌론, 푸름제, 김수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전환사채의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표면 이자율이 낮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면 이자율이 HLB는 0%죠.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주식 전환권이나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표면 이자율이 낮습니다. 즉 싸게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회사채는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채 이자를 이렇게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 전환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수합병 시에 주식을 그냥 사는 것보다 전환사채를 이용하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자율은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표면 이자율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는 내가 주식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1%라고 했죠. 그럼 표면 이자율은 과연 무엇인가? 표면 이율은 채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1년간 얼마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연단위 이자율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계산을 보면은 금리가 표면 이율입니다. 이거 원금을 나눴습니다. 이자를 원금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100원 투자를 받으면은 10원을 주겠다. 그럼 10%가 나오죠. 이게 바로 표면 이율입니다. 표면 금리라는 이제 채권의 표지에 적혀 있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 수익률이랑 실제 표면 금리랑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나성실이란 분이 연 10% 금리를 주는 적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넣었으면은 1년 돈을 넣었다면 원금은 총 얼마 들어갔을까요? 12월이 있으니까 12 곱하기 10만 원씩이니까 총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이율 10%니까 여기서 10%니까 12만 원을 주겠지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마지막 11월 달에 넣은 거에 요 10%를 주는 건 말이 안 되긴 하겠죠. 그래서 토탈로 받은 돈은 54,990원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적금의 연이율은 어떻게 적혀 있느냐? 통장 표면에 적힌 금리는 10%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투자 원금 대비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바로 수익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표면 금리랑 투자 수익률은 실제로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는 연 10%라고 적혀 있지만은 내가 실제로 받은 투자 수익률은 다르다는 점.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저거는 분할로 넣어가지고 마지막 11월 달은 당연히 12분의 1만큼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12만 원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맞은 반론이죠.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랑 표면 이자율이 다르다.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은 채권 투자에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표면 이자율은 말 그대로 채권에 지급하기로 표시되어 채권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표면 이자율이 연 10%를 준다고 했는데 채권 가격이 어떤 이유로 푹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밑에서 이 채권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이 10%보다 훨씬 많겠죠.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채권 수익률이랑 표면 이자율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지만 채권 가격도 왔다 갔다 해서 가격이 쭉 떨어졌을 때 내가 저점에서 채권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 표면 이자율은 10%라도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랑 표면 이자율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참고로 채권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쿠폰 본드라는 것, 이표채를 보면요. 이표채는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하고 만기에 마지막 이자를 주고 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표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기가 1년이죠. 만기 1년이면 원금도 받는 날입니다. 만기 날에. 그리고 3개월 이표채 연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개월에 끊어서 이자를 받은 것을 다 더해보면요. 250원 곱하기 4니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받았으니까 연 10%가 되죠. 이거를 3개월에 끊어서 받는 겁니다. 쿠폰 받듯이. 250원, 250원, 250원 받으면서 원금까지 해서 연 10%를 채우게 됩니다. 이게 이표채, 쿠폰본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발행 주체별 종류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지방채, 국채, 특수채, 금융채, 그리고 마지막 회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는 여기 회사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사들인 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만기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투자 수익률은 요 밑에 시장 금리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표면 이율이라는 것은 요거 표면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기억을 하면은 표면 이자율이랑 투자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금리는 채권 만기 시점까지 변하지 않는 금리입니다. 채권 증서에 처음에 발행될 때부터 적혀서 나온, 쉽게 말해서 채권 증사에 적힌 이자율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자율은 채권 발행과 동시에 고정이 됩니다. 다시 HLB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오면요. 여기 적혀있는 요 표면 이자율은 발행 시점에 이렇게 0%로 적혀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이자율을 말하게 됩니다. 과거엔 요 채권 발행 채권 이자를 받으려면은 증서에서 이표라는 쿠폰을 뜯어내서 발행 기간에 제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는 뭐 이표 금리 혹은 발행 금리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 금리라는 것은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거,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책정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시장 금리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시장 금리가 올랐을 때는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밑에서 잘 매수를 하면은 금리가 높을 때 그러면은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공시로 와서 정리를 해보면은 사채를 처음 발행할 때는 무기명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HLB 기명식 보통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상법이 이제 무기명식 주식은 발행이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기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요 33회차는 400억 원에 발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 운영 자금은 100억 원이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에 쓰겠다는 게 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채 이율은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로 나뉘었는데 표면 이자율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표면금리 0%를 적용해서 상환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0%니까 이자를 지급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은 2022년 12월 18일에 다가오면은 이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은 이 미상환 사채 잔액에 대해서는 만기 보장 수익률, 즉 만기 이자율을 이제 분기 단위 연봉 1%, 그러니까 1%를 적용해서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돈이 없다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 이자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3호죠. 3호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채 발행법에는 3호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발행했을 때는 전환가액이 104,689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했는지 다음에 리픽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